우리 10년 만에 뭔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있네 하다가 한 11, 12년 만에 터집니다. 그게 코로나로 터집니다. 꼭 음모론 같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터지고 나서 그 해에는 하락을 하고 나면 음봉으로 끝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상하게 코로나 사태 때는 그 해에 하락과 상승을 동시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가 작년까지가 2년 차였던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 조정차가 맞죠. 올해는. 네. 그러니까 올해 조정차라고 했을 때 올해 이것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거니까 양봉이 뭐. 양봉이라는 건 이제 시가를 뛰어넘는 네. 그런 부분은 전환은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건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가끔 그러세요. 이제 그 이럴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이 위기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는 거거든요. 위기가 지나고 나면 저는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거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토 실전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시즌 3입니다. 이번 주린이쇼는 정철진을 이겨라로 진행이 됩니다. 4분의 어벤져스 군단들과 저와 수익률 대결을 하거든요. 자, 먼저 어벤져스 군단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가 그룹입니다. 여름인데도 자꾸만 춥고 서늘하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문서진입니다. 아, 오늘도 춥습니다. 겨울 양복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춥습니다. 추워. 춥습니다. 많이 춥네요. 제가 네. 원래 그 추위를 안 타거든요. 아 근데 네. 요즘 좀 춥네요, 진짜. 네. 만스닥은 지키겠죠? 아 원래 제가 이제 오늘 딱 그런 생각했어요. 작년에 많은 이제 그 약세론자분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작년에 약세론자분들 계속 이제 시장 떨어진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약세론자 그분들도 그분들이 보낸 지표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질 거다 했지만 안 떨어졌는데 네. 제가 지금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강세론자들이 저희가 보는 지표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오른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뭐 물론 뭐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계속 이야기된 건 2030년까지의 대세 상승기에 조정이라고는 보지만 네. 근데 지금은 좀 힘든 건 저도 확실하게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그렇죠. 성장주에는 밸류에이션 뭐 테슬라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20배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치주 정도의 예, 그러니까 가격은 싼데도 떨어져요. 그렇죠. 아. 그게 추가적으로 이제 네. 돈을 더 못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예, 근데 그게 큰 오산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또. 일단 따뜻한 지금 양복을 입고 당분간 다녀야 될 것 같은 양복. 문서진 대표였고요. 밥을 먹어도 자꾸만 기운이 빠진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병 대표. 이거 진짜인데 어떻게 잘 적어주셨네요. 네. 제가 요즘에 자꾸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가요. 네. 이상하게 네.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의 술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홍어회를 그냥 날거로만 먹었거든요. 네. 오. 막걸리에 아니면 막걸리는 없이요. 없이요. 그 무알콜 드시면 돼요. 아 근데 그건 또 이게 아직은 맛이 못 느끼겠어요. 오. 근데 얼마 전에 제 가게에서 술 많이 드셨던데. 만취하셨다고. 그 비즈니스 때문에 먹는 거를 거의 안 먹고 있어서 근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 기운이 언제 납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내용으로 준비해 오. 보겠습니다. 오. 희망인데요? 네.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역사가 반복되면 안 좋은 그림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전 역사라고. 반전 역사. 아 반전 역사. 제가 원래 역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국사를 네. 좋아했는데 네. 잠시 밀어놨다가 제가 원래 국사 선생님도 했었고. 오. 네. 아, 근데 한번 예. 좀 재밌는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스 역사 선생님 황주명 대표가 주식의 역사 패턴을 통해서 새롭게 기운을 여러분
복도 준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개미군단 신념까지 바뀌었는데 시장이 잘못된 거야. 주린이 이효진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잘못됐죠. 못됐죠 네. 시장이. 저도 요즘 새끼를 진짜 꽉꽉 채워서 챙겨 먹는데 오. 좀만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왜요? 에? 왜일까요? 누가 허전하게 하는 왜지? 겁니까? 예? 네. 이 노래를 당분간 좀 바꿔야 다시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르락내리락이 아니고 내리락내리락으로. 내리락으로. 네. 네. 그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밥은 일단 먹고 체력은 키우고 있는데 전략은 네. 전략이요? 뭐 전략이랄 게 없는 게 오늘도 이거 주식창 보니까 파랗게 파란색으로. 그러네요. 네. 네. 일단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는 것 손절을 같아요. 벗어났네요. 네. 근데 저는 네.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부분 손절. 아니요? 손절이라뇨. 그럼 현금은 어떻게 만들죠? 이따가 말씀, 아, 네, 이따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주식 전문가로 등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강큰 도코도 조심해야 한다. 무서운 시장 싱어송라이터 도코. 안녕하세요. 오늘은 쫄보 도코입니다. 아, 왜요? 많이 못 먹었어요. 그 내용은 이따 얘기해 주시고. 네. 그래도 지금 빅스 때문에 많은 청취자분들도 지금 도코의 수익률 도코처럼 할 걸 도코 따라하기 좀 많은 두려움을 보내고 있는. 예, 사실 이게 떨어질 거를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때는 네. 떨어진다고 확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불안은 곧 현실이 된다라는 뜻이죠. 노래 가사 같네요. 네. 드라마가 대사 같아요. 하고 반등을 할 것 같을 때 떨어지고. 그렇죠. 네, 떨어질 그렇죠. 것 같을 때 오르고. 네, 그냥 희망을 가지지 말자. 네, 가방에 투자하자. 네. 네. 경제 라디오에서 희망을 가지지 말자며. 그렇습니다. 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목돈 네. 연구소의 한 시선이죠. 현재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 개인들이 이제 인버스, 곧버스에 또 속속 또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또 하락이 또 끝나죠. 예. 테슬라도 저도 많이 놀랍니다. 테슬라가 사고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샀잖아요. 뉴스까지 소개됐잖아요. 네. 월시저널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떨어지고. 600슬라가 되고. 근데 누가 이걸 지금 뭐 황준명 대표 이거 뭐 보고 누가 있는 만드는 것 같죠? 거예요? 다 이거 조작하는 건가요? 로스차일드인가요? 네?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건가요? 네, 영화 같아요. 네. 그렇게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웃고 있는 것도 그냥 웃고 있을 뿐이죠. 그냥 그 노래가 뭐죠? 내가 웃는 내가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 힘들죠. 저희들도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활기를 갖고 힘을 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고릴라나 보는 라디오로 또 들어오시면은 화면까지 보시면서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게임의 법칙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저와 주린이 2명이 수익률 대결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전략가 군단이 주린이에겐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즌이 끝나는 마지막 라운드 때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수익률에서 저를 앞서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말씀을 해드리면서 먼저 여진님 볼까요? 네, 저는 현금이 10,000원 있어가지고 그대로 모든 걸 가지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그 빅스가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플러스 14.75%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네. 사실 수익금 많지 않지만 그래도 14%가 어디예요? 네.
반대로 나스닥 레버리지가 더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8%, 원유 인버스가 마이너스 17%, 네. 항생테크도 마이너스 0.8%, 나스닥 레버리지가 거의 한 70% 정도 가지고 있어서 네. 저의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15%입니다. 네. 아, 그래도 저 S&P 500 빅스를 일단 해지를 해서 그쵸. 네. 조금 사서 또 아쉽네요. 네. 또 이런 게 또 오르더라고요. 저번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맞아요. 네, 네. 분명히 지난주에 하신 것 같은데 이 살때 말을.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이 네. 말을. 네, 근데 이걸 안 팔고 있으니까 오늘 또 엄청 올라가지고 네. 이제 조금 현금을 더 마련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전략을 좀 보면 저 빅스를 청산한다. 네, 청산하고 원유 인버스 진짜 저게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저거 팔까요? 원유도 너무 짱짱하던데요. 네. 원유가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어제 떨어진다 쪽에 대거 들어왔는데 아, 그걸 다 이겨먹고 배럴당 진짜 120달러로 다시 또 올랐어요. 탈환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원유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원유가 당분간 안 떨어질 거라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네. 곧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뉴스와 반대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다 좀 이런 마인드가 돼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약간 우리가 초월하게 되는 것 다 같아요. 반대 매매, 반대로 플레이하는. 자, 여진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5.1%였었고요. 일단은 저 빅스와 그렇죠. 이제 좀 몇몇을 통해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새로운 길로 네, 간다. 네, 완전히. 나스닥에 대한 신념은 어때요? 저 모르겠어요. 그냥 외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 그냥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는 조금씩 팔 생각. 부분 손절로.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수익률을 한 마이너스 15에서 일단 고정하려는 또 그런 네. 한번 전략을 짜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다음 도코 볼까요? 와,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오전에 이제 9시에 장이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9시에 팔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안 일어나지고 네. 그냥 알람 안 맞춰놨는데 9시 딱 잠을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많이 올랐네 하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딱 돼가지고 팔았는데 예. 이게 빙하긴 거를 이제 잠결이라 잠깐 잊어버린 거죠. 예. 이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로 9시 거의 정각에 팔았어요. 그래서 한 200원 정도 올랐을 때 저는 전부 다 팔아버렸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잠들었다가 10시 반에 깼는데 예. 이게 웬걸 한 15% 정도가 올라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마음이 되게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다가 다시 이렇게 벌었으니까 또 이게 어디야 하면서 이제 만족은 하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상태로 저는 빅스를 2.15%의 매도를 다 했고 저게 거의 하면 뒀으면은 15? 네, 이상? 그 정도 되는 15%, 것 같아요. 16%짜리. 비중도 되게 컸잖아요. 네. 네, 거의 150만 원 가까이 들어있었어가지고 네. 바로 플러스 아깝다. 전환했을 건데 맞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아쉽다. 상태로 저는 많이 이제 아쉽네요. 네, 매도를 했고 네. 그래서 나스닥 레버리지는 네. 마이너스 18.28% 수익률이고 네. 현금은 155만 원이 있어요. 우와. 그리고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유리한 네. 곳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이제 오늘 또 전문가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누면서 또 네. 뉴스를 보다가 뭔가 반등의 기회가 있겠다 싶으면은 오. 지금 이제는 약간 전통시장 느낌으로 구매를 조금 오. 싹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오르는 걸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나스닥 레버리지에 물 한번 타보는 건 어때요? 요것도 탈 거예요. 요것도 타고. 말리면 안 되죠. 근데 다른 팀인데. 얘는 이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금 있는 사람이 봤었을 때는 물을 한 2주 정도만 타놓고 네 일단 옥수수로 배 좀 채우고 이렇게 조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여간 이번 주 목요일 그렇죠? 오늘 내일이 FOMC 회의니까 목요일 날에는 나올 텐데 네. 네. 반등을 조금 그래서 목요일 날 네 뭐 좀- 목요일 날에 좀 여쭤보고 수요일 날쯤에 여쭤보고 따로 한 번 더. 단톡방에서 네. 네.
그리고 사면 괜찮을 것 같다, 분위기 좋다 하면은 이제 그때 조금 약간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구매를 좀 해놓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금 155만 원에 와. S&P 500 빅스를 통해서 수익까지 챙긴 도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58%고요. 자, 그 다음 전데요, 여러분. 이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금 그다음에 달러가 떨어질 거야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빅스는 한 3주, 4주 정도를 갖고 있었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한 주, 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틀간 은이 또 속절없이 거의 5%가 무너져 버렸고요. 달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240원대가 지금 1290원까지 가는 과정에 저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은 뭐 달러 저의 손절 라인에는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 은은 지금 추적 중입니다. 왜 저렇게 은을 못 살게 구는 것일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금은을 저렇게까지 그런 역사에 없었거든요. 그쵸, 황주명 대표?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에도 많이 쓰이는데.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은을 오히려 죽이는 이런 역발상이 진행되고 지금은 있어요. 뭐 일단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죽이는 것 같아요. 왜? 뭐 이렇게 이게 예전처럼 뭐 인플레이션 했지다 뭐다 이게 없이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음에도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달러 혼자 나홀로 네. 승승장구를 하면서 저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5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의 순위를 봤더니요. 도코가 마이너스 1.58로 1위로 등극을 합니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예. 분발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실은 한 마이너스 5% 이상, 플러스 5% 맞아요. 이상 될 그럴 도코였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접니다. 마이너스 3.58, 여진님이 이제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전문가의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모두 이제 볼까요? 그 문자 메시지 볼까요? 예, 두 분 모두 오늘 종목은 없이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서진 대표부터 갈까요? 네. 네. 뭐 오늘 제가 종목은 없고요. 일단 시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준비한 요 첫 번째 표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을 폭락을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5월 이제 인플레이션 CPI 지표인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대충 예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8.4였는데 8.6이라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를 딱 찍어버리니까 네.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점 아니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이게 좀 시장이 진짜 너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네.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헤드라인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들어가 있는 헤드라인은 올랐지만 중요한 건 코어 CPI는 떨어졌습니다. 예, 보이신 것처럼 정점으로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는 5.9였는데 6이라서 예상치보다는 살짝 높았지만 어쨌든 보는 것처럼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시장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헤드라인이 많이 올랐고 유가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소비를 또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그다음에 또 결국에는 이건 또 연준의 또 빅셀. 지금은 원래는 하루 전만 하더라도 지금 6월 FMC 회의에서 75bp 인상할 거라고 예상한 거는 20% 미만이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전돼서 75bp가 90% 넘습니다. 지금 1%포인트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빅원이라고 해서 그냥 100bp 그냥 한 방에 그냥 1% 올릴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왕 이렇게 떨어진 거면 차라리 오히려 100bp를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게 시장이 한 반에 이제 연준이 세게 물가를 잡을 거다. 100bp 그럼 그 다음에 뒤에 스탠스가 조금 더 베이비 스텝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한 방 세게 맞고요. 차라리 세게 맞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엔 그거 이제 저는 반영된 게 지금 가격대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물가가 어떻게 잡혀야 된다. 그러면 연준이 아주 강력한 스탠스를 취할 건데 오히려 6, 7월에 스탠스를 취하고 나면 뒤에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드린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요겁니다. 표를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타겟이라든지 이런 월마트 같은 소매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거든요. 보시면 재고가 급증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보복 소비 때문에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해서 엄청나게 많이 땡겼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거 안 팔리고 있어요. 이제 보복 소비 끝나버리니까. 그럼 이걸 다 재고를 떨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재고를 털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추가적인 주문은 안 해야 돼요.
그럼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뭐겠어요? 재고를 원가에 팔 수는 없잖아요. 세일. 세일을 하죠. 네. 떨이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상품 가격 하락을 유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결국은 코어 CPI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원유인데 원유가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네. 예, 이거는 사실 예상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좀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저 같은 강세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강세론자는 안 하겠습니다. 저의 실책은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잡힌다라는 거, 특히 원유는 잡힌다.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제가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의 글로벌적인 전체적인 익스포저는 크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끝나더라도 사실 글로벌 경기에는 별 영향 안 미친다고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6.25 이후에 최초로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랑 공산주의가 제대로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이 서방이 러시아 제재랑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렇게 강력하게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너무 길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유가를 너무 강하게 끌어올린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네. 지금 이번 월말에 지금 이제 사우디로 방문을 합니다. 바이든이 방문해서 이제 사우디 증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사우디가 증산을 뭐 한다 하더라도 상단을 막는 요인이지 하단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요. $100 밑으로 다시 또 안 떨어진다. 그건 지금 당국. 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끝나야 됩니다. 해결은.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다만 제가 중요한 건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냐 그럼 상승이 안 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 SQQQ를 엮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이번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언제 해결될지는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 해결이 돼. 네. 그러면 시장은 그러면 뭐 1% 2% 이러 오를까요? 아니거든요. 오르겠죠. 순식간에 그렇죠. 20% 이상은 지수 기준으로 금방 올라요. 네. 그러면 이따 또 아주 강력한 손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인내하는 구간이다. 다만 여기서 매도를 그러니까 레버리지 매도를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방 베팅을 하지 네, 말아라. 이게 좀 위험하다. 네.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다. 네. 다만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소되면 떨어지는 속도만큼 올라오는 속도도 빠를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근원 물가라고 하죠. 먹거리하고 에너지. 이거는 뭐 실은 공급적인 측면이 크니까 이걸 뺀 물가는 네. 떨어지고 있다. 피크아웃이다. 확실하게 이건 피크아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강세론자들이 그나마 비빌 언덕이 이거죠. 아니 네. 뭐 원유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코어는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황주병 대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과거를 보면 네. 이번 패턴도 똑같았는데 예. 페이크가 있었어요. 아, 그 페이크에 제가 당했어요. 왜냐하면 네. 근데 그 페이크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돈이 없다 했는데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간이 조금 늦춰진 거지 맞았거든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요. 예. 1997년도에 이제 IMF라는 게 저희한테 옵니다. 네, 우리나라는 왔죠. 네, 우리나라가 예, 왔고 예. 동아시아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빠지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번 충격을 줍니다. 빵.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암 치료를 받았는데 괜찮다라고 해서 암 치료가 돼서 기분이 좋으니까 좀 2년 정도 올라갔다가 재발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그러니까 주식은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아니 하락을 하고 나면 2년 정도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결국 주식은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그 세계 경제 금융위기 한 번 더 있었죠. 리먼 브러스 사태. 예. 그때도 하락을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2년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좀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0년 만에 뭔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있네 하다가 한 11, 12년 만에 터집니다. 그게 코로나로 터집니다. 꼭 음모론 같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터지고 나서 그 해에는 하락을 하고 나면 음봉으로 끝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상하게 코로나 사태 때는 그 해에 하락과 상승을 동시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가 작년까지가 2년 차였던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 조정차가 맞죠. 올해는. 네. 그러니까 올해 조정차라고 했을 때 올해 이것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봉이 뭐. 양봉이라는 건 이제 시가를 뛰어넘는 네. 그런 부분은 전환은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간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가끔 그러세요. 이제 이럴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이 위기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는 거거든요. 위기가 지나고 나면 저는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나 시장 투자하신 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결국 다시 돌파를 할 거다. 버텨야 한다.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욕 같아가지고 얘기 말씀 못 드리겠고. 요즘에 그건 많이 하잖아요. 좋은 거라는. 근데 이제 그 앞에 두 개 패턴을 좀 보면 네네. 이제 궁금한 건 이번 장에 네. 하락의 바닥이 얼마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럼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2250 밑으로는 빠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건 너무 가혹한데요. 예? 근데 이 패턴이면은요. 예, 근데 이제 조정장은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25% 이상 조정은 받았으니까 25에서 한 30 정도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25에서 35. 2,400대. 예. 그러기 이제 1,400 정도. 기도하고 예. 있고요. 예, 여기서 한 5%.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그 왜 이렇게 빠지냐면 제가 볼 때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희 실생활 얘기를 참 많이 드리는데 예.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하다 보니까 뭐 송도 같은 경우 3억씩도 빠지고 막 그러는데 예. 주식 팔아 몇몇 산다. 지역들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진정이 됩니다. 시장은 진정이 되다 보면 예. 또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늘 그 우리 문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가 좋은 종목 사셔라. 예. 좋은 종목 사시면 다시 올라온다. 항상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 돈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또 이 또한 지나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호흡은 길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게 네네. 코로나 때처럼 네네. 급반등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린 건 이건 뭐 이러면 이건 어떤 분이 많이 하시는 네. 건데 별의의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별이.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안 갈 것 같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풀리는 순간 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특히 그 구간 안에 연준이 2번 연속 아주 강력한 빅스텝을 밟아 놓으면 네. 그러면 그 뒤에는 굉장히 완화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뒤에는 또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별의의 순간이 제가 보기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근데 이건 우리가 예상을 못하니까.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시총 높은 건 피하셔라. 아 오히려 대형주를 피하라고요? 저 시총 높은 거는 네. 오히려 위기가 그 원전까지 못 올 것 같으니까 본전 정도 되거나 이러면 네. 반전도 정리하시고. 예. 왜냐면 항상 개별주 장세가 강세였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박스 피란 변명이 있었듯이 한 10년은 박스 피다가 2, 3년 올라가고 10년은 박스 피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트레이딩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밝은 네. 전망은 아니네요. 아, 그러니까 길게 보면 희망인데 아. 이제 올해 지금 이 안타까운 장에서는 그렇죠. 좀 호흡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게다가 작년 이렇게 막 오를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더 절망일 것 못 같아요. 버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은 종목이면 본전 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특이했다는 거죠. 코로나19 때가 실은 하락으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2020년이 네. 그걸 다시 세워버리면서 이제 다시 꼬이면서 올해 그 매를 맞는다는 네. 그런 얘기였었죠. 네. 패턴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오르긴 오르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다. 자, 진수라님 그래도 여진님 목소리가 씩씩해서 다행입니다 해주셨고요. 김창윤님 이번 시즌 주린이 분들을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걸 버티면 선수로 임명장을 줘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다시 만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